그다음에 그 4번도 23회 때 거죠? 지금 과세세 은근 많이 나왔죠. 그 28회 전까지는요, 얘가 한 2년 간격으로 거의 나왔었어요, 계속. 그래서 최근에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상한 걸 막 내고, 그죠? 무슨 쓸데없는 미등기 같은 거 막 두 문제씩 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뭐 중요하다고. 한 문제는 이해가는데 막, 그죠? 그런 식으로 내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그죠? 자, 얘는, 잘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됐대. 양도 아니에요. 양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억 안 들어가는 애들 빼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했대. 토지 상환 채권은 뭐예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채권인데 나중에 갖고 있는 토지로 바꿔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이는 양도 대상이죠. 그죠? 아닌 거 고르는 거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이게 2번이죠, 답이. 그런 식으로 풀면 2번이 답이잖아. 아닌 거 고르는 거잖아, 아닌 거. 그럼 기억번은 양도 아니잖아요.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들어가니 이거 기억 안 들어간 거 얘하고 얘는 안 들어갔으니 얘는 빠지고, 그죠? 그러면 1번하고 2번만 남는데, 뭐야? 그죠? 두 개 중에 고르면 되잖아. 이 두 개, 지금 찍어도 확률이 5대 5잖아요. 아까처럼 풀면. 이제 니은이 토지 상환 채권이니까 이는 뭐야? 양도세 대상이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닌 거 고르니까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 빼주고 답은 몇 번이야?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기억, 니은 가지고 답을 고를 수가 있네요. 디귿은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혼으로 있죠. 뭐 나와서? 최상분의 양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고. 선물 출자 양도죠.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대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풀었으면 여러분 미음번에서 머리 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근데 위에서 그렇게 풀었으면 신경 쓸 게 없잖아. 이게 되게 유리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그죠? 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당초보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은 얘는 사업자네요. 사업을 하고 사업. 그죠? 사업한 거지. 아까 말했죠. 업으로 하면, 사업으로 하면 양도세 안 낸다 했잖아. 걔는 사업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업으로 하지 않으면 양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았으니까 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문제는 아까처럼 풀고 또 말했죠? 공부할 때는 하나 왜 양도가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왜? 제가 어떤 게 답이 나올지 모르잖아, 다음에.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제 하나 풀고 정리하는 시간 많이 걸리는 거니까. 제가 중개사법을 매일같이 1시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제게는 문제를 월요일 날 40문제를 풀어. 기출문제 같은 거. 그죠? 월요일 1시간 동안, 1시간 풀 수 있잖아. 원래 1시간에 50분에 풀고, 그리고 넘어가. 그 다음날부터 매일같이 1시간을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1번은 왜 맞고, 지금처럼 1번은 왜 맞고 틀리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벌칙이 나왔다 그러면, 1번 문제가 벌칙이야 그러면, 뭐 3-3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럼 그걸 책을 찾아서 외우는 거지. 달달달달 외우고. 2번은 또 뭐야? 상대적 금지사유. 그럼 그 달달달달 외우고. 시간 엄청 걸리죠. 그럼 여러분 40문제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막 7시간, 8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7시간 동안 만약 한다 쳐봐 40문제.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거야. 10시간 걸려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알찐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 공부할 거야? 유학직 갖다 놓고 막 중개사법 줄줄줄 읽으면 그게 7시간 공부 되게 뿌듯하죠. 그럼 뭐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다 문제 풀어? 못 풀어요. 그 얘는 거꾸로 풀어가지고 계속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열흘 걸렸어. 10시간 걸렸어. 또 40문제 풀어? 남은 시간 또 매일같이 그 정리할 때까지 풀어? 7시간 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정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금방 풀어요. 왜? 앞에 나온 거 다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40분, 30분 걸려요. 더 빨라져.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걸 시험 볼 때까지 해봐요, 지금부터. 10번 할 수 있겠지. 그죠? 10번이면 여러분, 40문제, 400문제야. 400문제 오지선 내니까 지문 542 2000개야. 내가 중개사법 2000개 지문을 알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 게 못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힘들죠. 왜? 근데 시험이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모르니까 힘들지. 근데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중의사 보면 그게 맞죠. 왜? 30개가 목표니까 전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훨씬 편해. 나중에 문제 풀 때 변형된 지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문제 풀 땐 진짜 편하거든요. 합이 단위 보인다니까? 얘네 재산분할, 맞네.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지금 막 줄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거를 훈련하라는 얘기죠. 그럼 걔만 잡아놓으면 돼요. 여러분 2차는 그러면 진짜 웬만하면 붙어요. 웬만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